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은 필수사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상대방 안형을 파괴하는 방법, 파워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워밍업, 아주 쉬운 문제인데요. 아주 쉽다고 하면 뭐 이렇게 두실 수 있으시죠. 야, 근데 이걸 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너무 심하신 거 아니십니까? 거의 이거는 뭐, 자, 18급 정도 수준을 조금 벗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정답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특공대 보내는 것도 안 되고요. 다 안 되니까 둘 수 있는 데가 여기는 없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는. 뭐 이렇게 집어도 단수 치고 집을 만듭니다. 이 장면에서 흑의 정수는 꽉 이어버리는 거죠. 바깥쪽을요. 그러면 백이 이렇게 둘 때 끼우고요. 단수 치면 단수 치고 따낼 때 또 단수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백이 집을 만들려고 하면은 찝고요. 이렇게 둘 때 먹여치고 따낼 때 찝습니다. 단수를 쳐요. 그리고 연결하면 끼우고요. 단수 치면 이어가지고 백돌이 전부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매개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템포를 하나 늦추면서 탁탁탁 들어가는 거죠. 상대가 이렇게 하면은.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실전이라고 하면 아주 간단해요. 그냥 단수 치고요. 뭐 단수 치고 따낼 때 단수 쳐서 이제 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흙이 찝으면은 백이 이렇게 빅을 만들어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흙이 잡느냐? 이게 또 머리가 아픈데 뭐 이런 거 두면은 보태줘서 안 됩니다. 단수 치고 이어서. 그럼 흙이 어떻게 두느냐? 이건데 이것도 원리는 똑같아요. 아까 어떻게 했죠? 템포를 하나 늦췄잖아요. 이번에도 템포를 하나 늦추면 됩니다. 따내고요. 이으면 단수 치고 이을 때 오궁도하입니다. 이게 이제 빅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이렇게 둬놓고 아니에요. 이건 백이 잡혔습니다. 그 백이 이으면 단수 치니까 손을 뺄 수는 없고요.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 장면에서 그게 그냥 찝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마찬가지로 빅입니다. 이게 번개사공이고요. 나중에 둬도 곡사공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게 여기 한 방을 선수로 단수 칠 수가 있어요. 이으면 찝어서 3공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궁도가 넓어요, 일단. 야,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찌르면 맞고 뭐 여기 두면 이렇게 두고요. 그냥 살았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실전이면은 열에 8, 9은 살려줍니다. 근데 여기서도 아주 멋진 테크닉이 있죠. 뭐냐, 입구자로 두고 이렇게 막을 때 있고요. 단수 칠 때 먹여치는 기술인데요. 이렇게 두면 백이 잡힙니다. 이 기술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지. 이거를 둘 때 백이 어디를 두냐? 여기를 쓱 먹여칩니다. 잡으러 가면 있고요. 이게 받을 때 단수 쳐가지고 이거는 그냥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설마 이게 패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거를 먼저 둔 게 아니라 여기를 있습니다. 그리고 백이 박을 때 중요한데 여기서도 그냥 이걸 먹여치고 단수를 치잖아요. 그럼 다 된 밥에 이제 젤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코를 빠뜨리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죽음은 저침에 있다 하고요. 단수 칠 때 먹여치고 따낼 때 단수 칩니다. 그래서 이제 백이 잡히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실전이다 그러면은 뭐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좀 모양도 허술하니까요.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찝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이득 보겠다고 딱 여기를 단수 쳐요. 물론 이렇게 두면 아까처럼 잡으러 가면 됩니다. 튼튼하잖아. 근데 흑이 이거를 단수 치면 백이 여기를 잊질 않죠. 여기를 끊어버립니다. 물론 이제 먹여치면 여기 따내가지고 이거는 백이 잡혔거든요. 근데 절묘한 묘수가 있어요. 여기를 끊는데 따내면은 뒤에서 단수 쳐서 흑 석점이 잡히니까 단수 치고요. 먹여치고 따낼 때 이어서 백이 이제 두 집 내고 살게 됩니다. 정말
예, 재미난 문제죠. 그럼 네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일단 첫 수는 너무 뻔해요. 이게 사활책 중에서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바로 발양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첫 수는 바둑을 처음 배운 18급도 맞출 수 있다. 하지만 이후 수수는 뭐 절대 못 푼다.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후 수수는 무지하게 어렵죠. 요 문제가 딱 그거예요. 이게 먹여치면은 백이 치중을 합니다. 그러면 뭐 먹어야 되잖아요. 단수 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패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백이 이걸 따내면 어떻게 됩니까? 따내면 여기를 두나요? 아니에요. 따내면은 좀 정답을 찾기가 쉬워요. 여기를 두거든요. 이으면 막아서 유가무가 이걸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답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데요. 이렇게 뒀을 때 이게 눈속임이 되는 게 백이 이걸 두면은 그냥 연결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이쪽으로 나갑니다. 나의 머리와는 달라. 그냥 일단 손이 저쪽으로 쓱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잠깐 참고 바깥 좀 다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리마인드를 해봐야 되죠. 그럼 바깥쪽을 있는 수가 보이는데 이렇게 두면 잡지 않습니까? 따낼 때 이렇게 두면은 백이 다 잡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이번 문제도 뭐 유가 무가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게 그냥 이렇게 두면은요, 먹여쳐가지고 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둬야 되냐 이건데, 지금은 흙이 가만히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백이 빠지면은 있고요. 이으면은 찝는 거죠. 또 이을 때 이렇게 두고요. 아이고 했네요. 아이고. 예, 백돌이 아이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이게 잘 안 떠오르는 게 백수는 많아 보이고요. 흑수는 딱 뭐 두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렇게 둘 때 찝으면은 여기가 다 자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었을 때 또 엉뚱한 데 두지 마시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스테이지는, 두 번째 문제는 이 105점을 잡아라 이건데요. 이제 수상전의 문제죠. 수상전. 흙에 붙이면은 백이 먹여치고요. 이으면은 이렇게 뒤에서 있습니다. 막으면 단수치고 흙이 잡히게 되는데요. 이럴 때도 좀 급하면 돌아가라. 먼저 조이는 게 아니라 돌이 서로 끊어지는 자리, 이런 자리를 딱 연결을 해두는 겁니다. 이게 뭐 내수를 외우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이 수는 아주 좋은 수입니다. 이으면은 붙이고요. 이렇게 백이 메우면은 바깥을 메꾸고 이렇게 두면 이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이게 백이 흙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유가무가가 딱 되는 순간 뭐냐면은 안쪽의 활로는 다 흙벌리가 되고요. 반대로 백이 가지고 있는 백의 활로는 이 바깥쪽 활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 두 개 우리가 딱 눈을 봤을 때 백이 6수잖아요. 근데 두 개는 활로가 아닌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세 번째 문제는 약간 넌센스 문제 퀴즈인데요. 이거 이제 잘못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가무가다 딱 이러면은 여기를 탁 내리고요. 막을 때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거는 유가무가가 아닙니다. 유가무가가 이제 성립되는 경우는 안쪽에 활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흙이 빠지고 백이 막으면 안쪽에 활로가 있습니까? 활로가 없어요. 이건 그냥 수상전입니다. 수상전. 수상전이면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 수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야 합니다. 예. 상대방 수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야 해요. 그럼 저 치고요. 단수 칠 때 있고 백이 이으면 틀어 막습니다. 그리고 이으면은 막고요. 이으면은 이렇게 둬가지고 흙이 한 수 빠르게 되는 거죠. 이 젖혀 이어가지고 수관수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백수가요. 그리고 단수 치면은 이렇게 먹여치면 연결해가지고 흙돌이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 자, 여기서 흙돌 5점과 102점의 이제 수상점인데 이게 되게 힘들어요.
얼핏 보면 정답이 여기 같아 보이잖아요. 이게 10중 8구 여기 두시거든요. 근데 이때는 백이 진짜 절묘한 필살기가 있는데 치중을 합니다. 그러면 맞고요. 찝고 단수 치면 단수 치고 따낼 때 먹여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흙에 잡힙니다. 그래서 흙이 여기서 뭐 최선을 둔다고 하면 이런 걸 입고 넘어갈 때 이렇게 둬서 이제 패가 되는데요. 아, 이거 뭔가 억울하죠. 유가모가. 아니, 이 귀에서 내가 먼저 이렇게 궁도를 차지할 수 있는데 이거를 못 잡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드는 게 유가무가 있었다면 여기를 두시는 거예요. 백이 여기 두고 흙이 맞고요. 먹여치면은 아, 이건 내가 잡았구나. 아시겠죠? 그리고 백이 집을 만든다 이래도 단수 치고 먹여칠 때 막으면은 또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백이 여기를 붙이는 수가 있는데요. 단수 치고 따내면 단수 쳐가지고요. 요거 이제 패가 되는 거죠. 그럼 패가 되면 어쨌든 실패입니다. 예, 땡이에요. 땡. 그럼 그게 어떻게 두느냐 이건데 여기서 바로 한 칸을 뛰는 거죠. 들여다보면 있고요. 끼우면 단수 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 102점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의 정답은 바로 1선으로 한 칸 띄움인데요. 이 5번째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수상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예, 이렇게 점점 보고 싶어지지 않으십니까? 점점 이제 흥미로워지고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타이젠 3단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계십니다. 예, 특히 뭐 어린 친구들은 사활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은 이 타이젠 1단이다 그럼 이런 문제 금방 푸실 수 있으시거든요. 근데 성인분들은 이 문제가 한 타이젠 5단 되셔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둑을 연세가 드셔서 뭐 이렇게 운영 위주로 배우신 분들은 사활이 약하고요. 어렸을 때 그래도 뭐 한 대학생 때라도 바둑 배우신 분들은 예, 또는 그 정도 두신 분들은 이제 열심히 이 책을 보고 사활책 같은 거 보셨잖아요. 이런 분들은 요 급소를 빨리빨리 발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쉬운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뭐 아 이게 너무 쉬운데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무난히 이제 편하게 보시면은 예, 제가 한 문제당 보통 이제 이렇게 1분에서 1분 한 30초 어려운 문제는 한 2분까지 되고요. 보통 쉬운 문제들은 1분 정도 이제 해설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메인 포인트만 저는 딱딱 집어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필수사활 5강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